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29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대한민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다고 말이죠. 계약 규모는 무려 190억 노르웨이 크론에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 노르웨이 국방장관 토레 산드비크는 이를 두고 육군을 위한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노르웨이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자 미국,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그런 노르웨이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 하이마스, 독일 KNDS와 라인메탈, 스웨덴 미국 사브보잉 컨소시엄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K239 천무를 선택한 겁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가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핵심 무기 체계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의회는 1월 27일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조달 계획 승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이틀 만인 29일 현지 시간 노르웨이 국방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최종 사업자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천무 발사대 16기와 각종 미사일, 그리고 부대 운용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정비 체계, 교육 훈련, 통합군수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전체 사업비 190억 크로네 중 실제 무기 체계 구매에 투입되는 금액은 약 1조 원대 중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전력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입니다. 인도 일정도 명확합니다. 발사 시스템과 훈련 장비는 2028년에서 2029년까지, 미사일은 2030년에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됩니다. 약 4년 안에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사일 생산 방식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 기업 WB그룹과 합작해 현지에 구축 중인 미사일 생산 라인에서 제작되어 노르웨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발사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 미사일은 메이드 인 폴란드가 되는 셈이죠.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전력은 적 깊숙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억지 수단입니다. 이번 계약은 노르웨이 육군의 전투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노르웨이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나라는 러시아와 약 2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극을 중심으로 러시아 북부 전력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노르웨이 육군이 장기간 장거리 지상 기반 정밀 타격 능력에 공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토 차원의 억지력을 논하면서도 정작 자국 육군은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할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면서 노르웨이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동맹의 북부 측면을 방어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북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노르웨이는 최전선 국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 없이 버틸 수 없다는 게 노르웨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노르웨이가 장거리 지상 기반 정밀 타격 능력을 육군 핵심 전력으로 재정의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노르웨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전 배치 가능한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유럽 공동개발 사업들은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반복되어 왔고, 미국 시스템은 전 세계 수요가 몰리며 인도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면서 납기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노르웨이가 지금 주문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반면 천무는 이미 한국군에서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이고,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고객에게도 양산과 인도가 진행되고 있는 체계입니다. 계획 단계의 성능이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한 시점을 중요하게 본 노르웨이에게는 천무가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둘째, 완성도였습니다. 노르웨이가 산 것은 로켓 발사기 한 대가 아닙니다. 장거리 타격 체계 전체입니다. 발사대, 미사일, 사격 통제 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제공하고 나토 표준 지휘 통제 체계와의 연동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천무만이 성능, 비용, 배송 속도, 그리고 완전한 시스템 통합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고 최대 500km급 장거리 타격 옵션까지 갖춘 천무는 러시아 북부 전력을 염두에 둔 노르웨이 안보 환경에 딱 맞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셋째, 경제성과 산업 협력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가치의 120%에 해당하는 산업 협력을 노르웨이 기업들과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대금 지급도 인도 시점부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프셋을 넘어섭니다. 무기 도입을 국내 산업 투자와 연결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이죠. 노르웨이 정부로서는 군사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넷째, 공급망의 안정성이었습니다. 한화가 폴란드에 구축한 생산 거점은 노르웨이에게 결정적인 강점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약 300기의 천무 시스템을 도입 중이며 현지에서 미사일 생산 라인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탄약과 부품 조달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아시아 본토에 의존하는 구조보다 유럽 내 생산은 정치적 군사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도 공급망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무가 어떻게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선택받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속도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공개적으로 가장 강조한 요소는 속도였습니다. 발사 시스템과 훈련 장비는 2028년에서 2029년까지, 미사일은 2030년에서 2031년까지 인도, 약 4년 안에 완전한 작전 능력 달성. 최근 유럽 방산 조달 사례를 보면 이 일정은 오히려 예외에 가깝습니다. 독일 KNDS나 라인메탈, 스웨덴 미국 컨소시엄이 제시한 개발 및 통합 일정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속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노르웨이 정부 평가를 인용해 천무는 성능과 납기, 비용 측면에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이마스보다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납기도 절반으로 빠릅니다. 이것이 노르웨이의 선택을 결정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계 전체의 완성도입니다. 천무의 진짜 강점은 모듈식 설계에 있습니다. 130mm, 227mm, 239mm 유도 로켓과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N까지 하나의 발사대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30km부터 500km까지 다양한 사거리의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나토 표준 지휘 통제 체계와의 연동도 완벽합니다. 노르웨이 군이 이미 운용 중인 다른 나토 체계들과 끊김없이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발사대와 미사일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를 단일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20% 산업협력의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계약 가치의 120% 산업협력.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노르웨이가 1조 원어치 무기를 사면 하나는 1조 2천억 원어치의 경제적 가치를 노르웨이에 돌려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대금 지급도 인도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부담도 줄이면서 산업 투자 효과까지 얻는 구조입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이 제시한 협력 조건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협상 과정에서 무게를 가졌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군사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를 동시에 만족시킨 계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폴란드라는 게임 체인저가 가까이 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 생산 거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유럽의 안보 환경을 봐야 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약 300기의 천무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하나는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 WB그룹과 합작해 현지 미사일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사용자들에게 유럽 내부에서 완결되는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탄약을 공수해야 한다면 대서양을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 생산된다면 육로나 단거리 해상 운송으로 해결됩니다. 외신들도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유럽 내 생산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전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탄약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노르웨이의 공급망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정치적 균형의 묘수입니다. 이번 결정은 순수하게 기술적 판단만은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핵심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방산 조달에서 선택지를 다변화하려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 공동개발의 한계에서도 한 발 떨어진 선택. 한국이라는 제3의 옵션은 노르웨이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야당인 기동민주당이 노르웨이 유럽 협력 옵션을 배제했다며 반발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보 환경과 일정,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북유럽 방산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현실의 문제였던 겁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저가 대안의 위치를 넘어 실질적인 전략 선택지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나토 핵심 회원국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위험한 안보 환경에서 자국의 생존을 책임질 무기로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이를 두고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 방산업체에 의존해온 북유럽 국가들의 조달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느 나라로 한국 무기 수출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노후화된 구형 자주포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14문의 자주포 도입 사업비는 무려 7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두 가지 형태로 제안했습니다. 화력 중심의 궤도형과 기동성 중심의 차륜형. K9뿐 아니라 탄약 운반 장갑차 K10 지휘 차량까지 패키지로 제시했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건 스페인은 한 번도 한국 방산 무기를 산 적이 없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K9은 이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전 세계 10여 개국이 운용 중이고 유럽만 해도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노르웨이가 도입했습니다. 스페인 주변국들이 이미 검증을 마친 셈이죠.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총 4조 원대, 약 300대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가 경합을 벌이고 있죠. 한화는 유럽형 통합 생산 거점 구축과 80% 현지화율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일이 우세하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천무로 노르웨이를 뚫어낸 것처럼 루마니아에서도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르웨이 계약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속도, 완성도, 산업협력, 공급망, 정치적 균형. 이 모든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천무는 이제 가성비 대안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진지하게 검토하는 주력 후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노르웨이 계약은 향후 유럽 방산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K9 자주포를 3차례나 도입하며 한국 방산의 단골 고객이 되었습니다. 2017년, 2022년 그리고 2025년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이죠. 이제 천무까지 더해지면서 노르웨이 육군의 핵심 전력 상당 부분이 한국산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조용히 진행된 노르웨이 계약이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약 2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댄 나토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대한민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K방산이 이제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니라 최고의 전략적 선택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국의 원조로 겨우 버텼던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나토 핵심 국가들에게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천무가 노르웨이 땅에서 작전 능력을 갖추는 2028년. 그때 우리는 또 어떤 성과를 보고 있을까요? 스페인의 7조 원 자주포 사업? 루마니아의 4조 원 장갑차 사업?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프로젝트?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행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 노르웨이는 시작점일 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